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태풍 바비가 한반도를 강타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태풍이 북상한다는 소식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오키나와 남쪽 먼바다에서 발생해 북상 중입니다. 네, 매우 강한 바람에 비구름까지 몰고 오면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일주일 새 연거푸 태풍 2개가 우리나라를 덮치는 겁니다. 태풍 마이삭은 30도 넘는 고수온 해역을 지나며 중심 기압 390헥토파스칼의 강한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중심에서는 시속 144km의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예상대로라면 2일 중 제주도 동쪽 바다를 건너고 3일 새벽 경남 남해안에 상륙했다가 경상도를 관통해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마이삭은 2003년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낳았던 매미와 경로가 유사합니다. 당시 매미는 130여 명의 인명피해와 4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입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상륙 시점의 풍속은 마이삭이 시속 144km로 시속 137km였던 매미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돼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태풍 바비로 인한 피해 복구가 한창인 농가들은 또다시 태풍이 북상한다는 소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역대 최장의 장마 여파도 아직 남아있는 터라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일까지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한 피해 예방 중점 대책 기간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등과 협력해 강풍 피해 방지에 나섭니다.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 결박 및 버팀목 보강 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배와 사과, 조생종벼 등의 조기 수확과 과수원 방풍망 정비 등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또 전국 수리시설 및 배수로 관리도 추진합니다. 비 피해가 거의 없었던 태풍 바비와 달리 마이삭은 많은 비구름까지 동반해 침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는 전국 배수장 942개소의 가동 태세를 점검하고 호우특보 기간 중 무인관리 저수지 340개소에 관리 인력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자체 관리 배수로와 농어촌 공사 관리 배수로의 경계 지역을 집중 확인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농업인들께서는 수확기에 있는 배, 사과, 조생종벼 등을 조기 수확하고 배수로 정비와 과수, 지주, 덕시설 정비, 그리고 가지 묶기, 방풍망 정비 등을 통한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도 3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지역본부장 화상회의를 열고 농업인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재해 대응 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본부뿐만 아니고 개별 지역본부에서도 근본 태풍으로 인한 농업 부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 그리고 농업인들 행동 요령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한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기상청은 마이삭의 진로가 아직 유동적이지만 일단 1일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여파로 화훼 농가들의 현실은 나락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입학식과 결혼식 등 각종 대면 행사 취소로 인한 타격이 길어지면서 농가들의 생존 위기가 커지고 있는데요.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로 인해 생육 관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하반기에는 경기가 나아지리라는 기대까지 물거품이 됐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맞고 있는 한 화훼 농가를 손현진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 흰색 장미는 마릴린 몰로라고 불리는 품종입니다. 결혼식 부케용으로 인기가 높아 화훼 농가의 효자 품목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결혼식을 비롯한 각종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소비량과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선이었던 열송이 한 단 거래 가격이 지금은 4천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 마릴린 몰로 품종을 비롯해 총 6만 주의 장미를 키우고 있는 강태갑 씨는 45년 농사 인생 가운데 올해가 가장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시장에 출하할 때 상당한 높은 가격에 우리가 경락가격을 받았는데 코로나가 딱 오고 나서부터는 꽃 가격이 거의 한 3분의 1 가격으로 하락해서
우리 농가가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강 씨와 같은 화훼 농가에 가장 큰 타격이 된 건 결혼식과 졸업식, 장례식 등 각종 대면 행사의 취소 행렬입니다. 화훼 소비가 줄면서 상품을 제값받고 팔기에 어려워진 겁니다. 지난 16일부터 31일까지 15일간 서울 양재동 화훼 공판장에서 거래된 장미 품목 전체 평균가는 5,387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8.6% 낮았습니다. 강 씨가 지난 8월 31일 출하한 장미는 총 8,290송이, 예년 같으면 1,000만 원 가량을 손에 쥘 수 있는 물량이지만 이날 강 씨가 얻은 소득은 174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농장 유지에 드는 생산비와 인건비뿐 아니라 상품성을 고려한 품종 교체비까지 고려하면 올해 소득은 작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와 태풍이 이어지면서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생육 문제까지 강 씨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8월 달까지 거의 3개월 정도 그 일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죠. 그 키가 아마 70cm 이상이 돼야 그 특품으로 인정받고 그러는데 현장에 보다시피 50cm 미만이 수두룩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화훼 농가들의 어려움은 산업 전체의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꽃 축제인 고양국제꽃박람회도 4월에서 9월로 연기됐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면 취소됐습니다. 화훼 농가들의 경기 회복 기회가 물거품이 된 겁니다. 대체 행사로 준비된 고양 가을꽃 축제 역시 코로나19 확산세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이어지면 사실상 소비 촉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화훼 농가를 살리자는 취지의 꽃 선물 캠페인이나 플라워 버킷 챌린지와 같은 행사가 이곳저곳에서 열리고 있지만 이것이 뚜렷한 돌파구가 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반짝 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화훼 농가들은 단기 지원금이나 소비 캠페인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유통마진 적정화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 조성 노력과 함께 꽃 생활화를 위한 소비 문화 정책을 확립하는 등 근본적인 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여파로 화훼 농가들은 생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 농가들의 재기를 앞당기고 화훼 산업의 위축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가락시장이 오늘부터 농산물 경매 진행 방식을 개선합니다. 경매사가 경매 호창 중에 응찰 가격만 볼 수 있고 응찰하는 중도매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도록 바뀌는 건데요. 그동안 출하자들이 제기한 낙찰 담합 의혹이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가락시장에서 경매사가 농산물을 경매하는 모습입니다. 호창 중에 경매사의 단말기에는 응찰 가격과 함께 중도매인의 고유 번호가 뜹니다. 그동안에는 누가 얼마에 응찰했는지 경매사가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부터 이 같은 경매 진행 방식이 바뀝니다. 호창 중에 경매사는 응찰 가격만 볼 수 있고 응찰한 중도매인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최고 응찰 가격에 경매사가 낙찰을 시킨 뒤에야 낙찰자가 누구인지 정보가 뜹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의 농산물 경매 방식을 이처럼 바꾼 건 그동안 경매사와 중도매인 사이 담합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의혹이 이어지자 공사는 지난해 9월 경매로 거래된 과일과 채소 13개 품목의 응찰수와 응찰 시간을 분석했습니다. 전체 거래 건수 22만 9천여 건 가운데 경매가 시작된 지 3초 안에 낙찰된 건수는 7만 6천여 건으로 33%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1초 안에 낙찰된 건수도 8,200건을 넘어 4%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고 한 명이 단독 응찰한 뒤 낙찰된 건수도 4,100건, 1.8%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초단시간 안에 경매가 이뤄지다 보니 출하자들 사이에서 일부 경매사와 일부 중도매인 간에 담합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이에 공사는 다른 공공기관의 경매 사례를 조사하고 품목별 생산자 협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오늘부터 경매사가 응찰한 중도매인 정보를 알 수 없도록 경매 방식을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불안을 처리하는 상태에서 경매를 진행하면 그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우리 중도매인별로 자기가 농산물을 구매하는 가격을 충실히 자기가 가격 평가를 해서 제시를 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이 좀 심화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우리 출하자님들의 농산물 가격이 좀 높아진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경매사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과부류 6개 도매시장법인 소속 경매사 223명은 공사에 제출한 반대 의견서에서 경매사는 중도메인의 매입 성향과 구매 분산 능력, 미수금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매에 임하고 있다면서 경매 방식이 바뀌면 재경매 가능성이 높아져 출하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매 진행 과정은 CCTV를 통해 모두 녹화되고 경매 결과도 실시간으로 전광판,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만큼 담합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중도메인 정보를 감안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은 공정한 경매라고 할 수 없다며 경매의 원칙인 최고가 경쟁을 통해 출하자의 수취 가격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사는 현재 민간 도매시장법인에 소속된 경매사들의 신분을 공공관리 성격으로 바꾸는 경매사 공영제 도입을 농식품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매사의 독립적 지위와 안정적 신분이 보장되면 농산물 경매 거래의 공정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입니다. 이번 가락시장 경매 방식 개선이 그동안의 담합 의혹을 모두 불식시키고 투명한 경매 거래를 정착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정부가 올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면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도 높아졌는데요. 정부는 이번 달부터 철새도래지 축산 차량 출입 통제를 시행하고 출입 통제 구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길수 기자입니다. 올해 해외에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지난달 28일까지 전 세계적으로 507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3배 수준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해외 발생이 급증하면서 올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지난달엔 서울 경기 지역 야생조류 분변에서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 당국을 긴장시켰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철새도래지 축산 차량 출입 통제를 지난해보다 2달 빠른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철새도래지 축산 차량 출입 통제는 과거 역학조사 결과 축산 차량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농장 유입에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됨에 따라 시행된 조치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엔 11월부터 5개월간 축산 차량의 철새도래지 출입을 막았습니다. 철새도래지를 위험도 분석을 해가지고 겨울철에 축산 차량이 그 해당 통제 구간들을 못 가도록 올해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9월부터 조기에 시행할. 농식품부는 또 철새도래지의 지리적 여건 및 인근 도로 사정 등을 고려해 철새도래지 통제 지점을 세분화 및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234개 지점, 총 거리 352km 구간에서 축산 차량 출입이 통제됩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83% 확대된 수준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금 관련 종사자 모두 방역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농 식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유기농 쌀과자로 2020 대한민국 유기농 스타 상품 경진대회에서 한국유기농업협회장상을 수상한 데 이어 여러 친환경 식품 경진대회에서 상을 휩쓸고 있는 귀농인이 있어서 화제입니다. 국산 유기농 쌀의 신시장을 개척한 변동훈 대표를 권소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8월 서울 코엑스에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유기농협회가 주최하는 2020 대한민국 유기농 스타상품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곡류, 채소, 과일류, 가공품류 등 400여 가지 품목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는데요. 이 중에서 한국유기농업협회장상을 수상한 쌀과자의 인기가 요즘 뜨겁습니다. 둥근 보름달을 닮은 유기농 쌀과자, 달칩은 2020년 쌀 가공품 탑10에 선정될 정도로 맛과 품질을 인정받았는데요. 쌀과자를 만든 변동훈 대표의 아이디어는 의외의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유기농 한우를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축산물들을 저희가 농가와 함께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기농 한우가 주로 먹는 사료의 주 원료가 저희는 유기농 볏짚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쌀 소비를 어떻게 하면 좀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었고요. 친환경 사료에 대한 고민은 유기농 쌀과자로 거듭났는데요. 유기농 쌀을 사용하는데도 변대표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철분과 미네랄이 풍부한 5분도 유기농 쌀. 그중에서도 도정 후 20일을 넘기지 않은 쌀만 사용해 맛과 영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깐깐한 기준으로 완성된 유기농 쌀과자는 얼핏 보기에 뻥튀기를 작게 줄인 것처럼 보였는데요. 변대표의 쌀과자는 무엇이 다른 걸까요? 도톰하면서 넓은 모양의 이제 그 뻥튀기들 같은 경우에는요, 밀가루를 쌀 모양으로 만들어서 만든 스낵쌀을 이용해서 만든 밀가루 제품이고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쌀 그대로 열하고 압력을 가해서 만들어낸 두께 1mm로 만들어낸 쌀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 쌀과자, 달칩은 기름에 튀기지 않고 설탕, 방부제, 합성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습니다. 유기농 쌀에 오로지 고온의 열과 압력을 가해 자극적이지 않은 감칠맛을 끌어냈습니다. 이 같은 제조 방법은 쌀의 전분 구조를 느슨히 만들어 부드럽고 구수한 식감을 살리는 효과가 있었지만 쉽게 딱딱해지는 단점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개월간 과자 성형 틀을 바꿔가며 찾아낸 두께는 1mm. 그의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바삭한 식감과 입안에 들러붙지 않는 쌀과자는 주문량을 맞추기 힘들 정도로 팔려나갔습니다. 건강을 생각한 과자로 입소문이 나면서 국내 유명 기업과 협약을 맺어 지금은 학교 급식으로도 선보이게 됐는데요. 쌀 가공 간식류 중 급식 과자로 채택된 건 변동훈 대표의 유기농 쌀과자가 유일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입산 농산물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우리 제품, 우리의 농산물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친환경 농산물로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농산물도 경쟁력 있는 제품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국내 농산물을 가지고 이제 제품화시켜서 수출하고 싶은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사료에 대한 생각의 전환으로 국산 유기농 쌀의 판로를 개척한 변동훈 대표. 우리 농산물의 비상을 꿈꾸는 그의 다음 행보가 기대됩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영농길라잡이 농업관측 시간입니다. 오늘은 9월 축산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올해 한우의 도축 마리수는 사육 증가로 전년보다는 늘었고요. 추석 성수기에도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추석 수요 증가로 11월까지 한우 고기 가격은 전년보다는 상승할 전망인데요. 한우 도축 마리수는 2022년까지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젖소는 9월과 12월 사육 마리수가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이고 원유 생산량은 젖소의 생산성이 호전되면서 전년 대비 증가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학교 급식의 감소로 원유 재고량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낙농가의 생산량 감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돼지는 도축 마리수가 평년보다 증가해 9월에는 가격이 하락할 전망인데요. 내년에는 사육 감소로 도축 마리수가 평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9월에서 11월까지 산란계 사육 마리수와 계란 생산량은 평년 대비 증가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추석 수요 증가로 9월에는 계란 가격이 전년보다 상승하고 10월과 11월에는 하락할 전망입니다. 육계는 사육과 도개 마리수가 평년 대비 증가하면서 가격은 평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리의 경우 11월까지 사육과 도축 마리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면서 가격은 전년 대비 상승할 전망인데요. 많은 냉동 재고량을 고려하면 하반기 병아리 입식 조절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욱 구체적인 농업관측 정보는 농업관측본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한우와 돼지고기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가격 정보 잘 참고하셔서 지혜롭게 소비하고 행복한 한가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기도 주식회사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코로나19 재확산과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농가를 위해 11번 가등의 오픈마켓에서 친환경 농산물 기획전을 개최합니다. 행사 품목은 국내산 감자와 양파, 잡곡으로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이 도내 농가로부터 수매한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입니다. 기획전은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 11번가와 지마켓, 쿠팡, 위메프, 멸치쇼핑 등에서 진행되며 무료 배송 혜택도 제공합니다. 경북 상주 외서농협이 최근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에서 올해산 원황배 16.2톤을 선적해 대만에 수출했습니다. 올해 수출 예상 물량은 총 950톤으로 이를 위해 외서농협은 배 생산 농가의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는 등 해외 시장 개척과 수출용 배 전문 생산 농가 육성에 힘쓴 바 있습니다. 지종락 외서농협 조합장은 앞으로 대만, 미국 등지로 수출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해외 시장 다변화를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괴산군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올해 괴산 고추 축제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오는 15일까지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군은 이 기간 매일 오후 4시 40분부터 괴산군 공식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스튜디오 치유의 숲 괴산으로 가요 행사를 열고 축제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온라인 게임과 챌린지송 이벤트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행사에서는 600g 기준 일반 건고추는 21,000원, 꼭지를 제거한 건고추는 23,000원에 판매합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안정적인 누에 사육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무공해 뽕잎으로 키운 어린 누에 254만 마리, 127상자를 도내 5개 시군 13농가에 공급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급한 어린 누에는 각 농가에서 약 13일에서 17일 더 사육해 출하할 예정입니다. 도 농기원 관계자는 건강한 누에를 도내 양잠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통산업인 양잠이 고소득 작목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